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의 두 후보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이 마련한 6.4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토론 함께 하시면서 경남도지사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년 6개월 전에 도정을 맡아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이제 도정을 정상화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적폐를 다 이제 일소를 했습니다. 도정이 정상화되고 개혁되고 재정 건전화까지 이루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간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산업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50년 경상남도를 먹여 살릴 그런 미래 산업을 재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40년 전인 1974년 4월 1일에 창원의 국가산단과 거제의 조선산단으로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두 산단도 지금 쇠락일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 경상남도 50년을 먹여 살릴 산업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동쪽에는 밀양을 중심으로 한 나노테크 산단, 서쪽에는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항공산단, 남쪽에는 거제 하동을 중심으로 한 해양플랜트 산단, 북쪽에는 거창하망 산청 합천을 중심으로 하는 항로화 클러스터 산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산업의 구조 고도화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경남은 지역 간 불균형과 서부 경남의 낙후성이라는 사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제가 경남 고성이 고향입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서부 경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이 낙후와 그리고 일제 때 진주에서 도청이 이전된 이후에 가지고 있는 상실감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하동의 해양플랜트 연구단지라든지 휴양관광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별, 권역별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홍 후보와 제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진주의 서부 청사를 어디에 둘 거냐. 홍 후보는 진주 오려온을, 저는 도심 지역에 있는 구법원 청사와 검찰청 청사를 서부 청사 부지로 해야 도심 지역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그 경남의 그 서북부 지역은 땅은 절반인데 그 인구는 한 22%, GRDP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6개월 전에 취임할 때부터 서부 대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선 서부 청사를 조기 개청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 어려운 건물의 서부 청사를 조기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사천의 항공산단을 지난 3월 12일 날 정부에서 1차 결정을 했는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거제 하동의 해양플랜트 산단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항로화 클러스터 산업을 하고 또 진주와 거제 그리고 그 서울을 잇는 KTX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방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상대 후보 답변에 대해서 반론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할 기회를 1분 드리겠습니다. 반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괜찮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홍 후보께서는 원래 진주의료원 폐쇄 당시에 언론 기자들이나 도민들을 만나서 서부청사를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바꾸기입니다. 이제 와서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를 넣겠다. 저는 서부청사의 위치도 부적절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병원, 공공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청사는 진주 시민들이 바라는, 진주 시민들이 원하는 도심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도심 지역의 공동화 문제도 해결하고 도심 지역의 재생과 발전을 위한 서부청사 위치가 도심 지역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님 반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시겠습니까? 김경수 후보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서부청사를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게 아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나니까 서부청사를 신축하는 것보다도 진주의료원의 리모델링에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김경수 후보처럼 그 서부청사를 그렇게 신축해서 또 가려면 한 6, 7년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돈도 1,0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도에 그런 재정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진주의료원은 등기부상으로 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가 관여할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한 후보가 5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상호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조정하시고 예정된 5분의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후보 간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우리 김 후보님께서 이제 무상복지 관련 쭉 공약을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쭉 많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금 무상복지 관련 주요 공약을 검토해 보니까 연간 이게 우리 복지 비용으로 추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공약하신 거예요. 공약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해보면 예. 대략 약 2천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2,300억 될 겁니다. 아닙니다. 명절 효도수당 지급하는 게 이게 얼마입니까? 명절 효도수당은 약 330억 원 가량 그렇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전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여다 보셨습니까? 아니, 그 취약전 공약부터 아동 의료비 답변을 지원은 하시면.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질병에 그러니까요.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얼마 정도로 봅니까? 영유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첫 해에 약 300억 원 가량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도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첫 해의 경우에는 19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무상급식하는 것도 한 600억 되죠? 무상급식은 이미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홍 후보님께서 올해 파기하신 게 329억 원 아닙니까? 파기한 게 아니죠. 약속을 파기하신 거 약속을 아닙니까? 파기하지 않았죠. 무상급식을 가만히 있어 하겠다고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주도권을 예. 갖고 있으니까. 저도 답변은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자꾸 네, 파기했다고 김 하는데 후보님. 파기한 게 알겠습니다. 아니죠. 예. 질문 파기한 게 하시면 아니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을 그래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 무상복지 관련해서 이 공약이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해보니까 2천억이 좀 넘어요. 네.
지금 도의 예산이 복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질문이 아니고 복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게 추가 2천억을 추가 투자하는 거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복지 예산이 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지금 복지 예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은 경남의 지방 재정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얼마나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잠깐만, 그게 저도 아니고 1년에 복지 예산이 도에서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답변을 계시냐 좀 드릴게요. 지금 지방 재정의 문제는, 특히 경남 재정의 문제는 지금 있는 돈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홍 후보님께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 재정이 열악하게 만든 장본인 아니십니까? 지금 자꾸 옆길로 빠지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그건 내 답변을 드릴게. 그렇게 김 후보님 시간에 하세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1년에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33.82%입니다. 30%가 넘어요. 3분의 1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최대 추가 부담액이 2천억이 넘으면 딴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최대로 복지 예산을 짜도 33.82% 이게 사상 최대로 짠 거예요. 금년에. 네. 경남 도 예산을, 복지 예산을. 근데 여기에서 2천억 이상 추가를 하면 다른 데서 줄여야 돼요. 그럼 다른 데서 어디서 줄이겠습니까? 어디서 줄여서 이 복지 비용을 염출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래 묻는 거는 딴 게 아니고 경기도에 교육감 하시던 분이 무상버스 공약 들고 나와가지고 한 몰매를 맞았어요. 이제는 국민들도 똑똑해서 무상 시리즈 그거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이렇게 경남도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씀드릴게요. 사상 최대로 편성했는데 만약 이 2,300억 정도 저희들은 추산으로 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래 복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 딴 데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럼 딴 데 예산을 어디서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시겠어요? 제 복지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복지 공약들 중에 대부분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도 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하신 정책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국가에서 실현을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실시하기 전에 경남에서 먼저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것이고 그건 한시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예산이요? 취약전 아동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치고 취약전 어린이들에 대한 병원 의료비를 네, 제한된 5분 다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후보께서 주도권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홍 후보님께서 서부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일단 먼저 그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기 전에는 서부청사를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폐쇄하고 나니까 넣고 싶어졌다. 이제 마음이 바뀌셨다는 얘기인데 그건 좋습니다. 제가 서부청사의 위치를 말씀드린 것은 도심 지역에 신축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그렇게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심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 건물들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진주 시민들에게 알아보니까 제가 진주 출신이고 그리고 진주에 있는 분들께 서부청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전 이게 홍 후보님께서 워낙 불통이시기 때문에 이런 소통에 좀 무디지 않으신가 싶은데 진주의료원보다는 도심 지역으로 오는 게 좋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나 효과 이런 걸 볼 때 도심 지역으로 신축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원과 검찰청에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이전했고 검찰청은 곧 이전합니다. 그 이전하는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자. 이 안을 일환으로 해서 진주 시민들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가장 낫다고 하셨는데 복지부에 국비 반납하셔야 되죠. 국비 반납 안 해도 됩니다. 국비 반납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납해야 하지만은 반납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죠. 자, 좋습니다. 그건 뭐 소송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소송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니죠. 진주의료원에 국비가 투입이 됐고 투입된 국비 이미 142억 국비가 원 투입이 중에 돼서 도의 재산으로 이관이 됐으면 복지부에서 도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죠. 도의 이관되기 재산이- 전에 도의 등기 재산- 이전하기 전에 복지부에서 동의를 그건 건물에 안 대한 해주면 얘기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건물이 아니라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곳에 의료 장비는 투입된 이미 복지부하고 예산은 협의해서 복지부에- 처분 다 됐습니다. 아니, 거의 다 처분은 됐어요. 다 됐는데 그건 반납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의료 장비는 자, 좋습니다. 우리 네, 보건소 좋습니다.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어쨌든 진주의료원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병원 건물을 공공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건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으로 지어진 건물이 공공청사에 적합하냐 저는 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을 리모델링하는 비용보다 저는 뭐 진주의료원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떠나서 검찰청하고 오히려- 법원은 그냥 줍니까? 아니, 우리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니, 그냥 매입을 우리가 할 수도 주느냐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대를 아니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수 후보님이 예. 법원 검찰청은 진주 그 중앙에 있는 걸 갖다 그냥 우리 불화를 해주면 무상불화 해주면 내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상불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만일에 그 예산이 직접 매입하는 비용이 만일에 높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90년 만에 예. 서부청사가 가는데 새로운 건물로 가야죠. 진주의료원이 새로운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서부청사를 검찰청 법원 건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김경수 좋습니다. 후보님한테 예, 제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걸 무상으로 국가에서 불화해주면 내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문제,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 토론에서 얘기를 하시죠. 분명히 서부청사를 도심 지역에 넣을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진주 시민들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홍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싶고요. 여론조사에는 한 다시 한번. 70%가 어려운 건물에 하자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는 사실상 여론을 유도한 조작조사 아닙니까? 그걸 왜 조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께서는 부자 감세로 지방 재정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거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부자 감세고 그 부자 감세를 통해서 지방 재정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니, 인정 여부만 1분도 안 말씀드리십시오. 내는데 그건 내가 인정 안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토론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까? 네, 그렇다면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소명할 시간을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1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질문을 질문 이 부분은 제가 질문 먼저 요지를- 해야 되는 거 질문을, 아닙니까? 질문을 드리시죠. 그거는 형평이 맞지 않죠. 아니죠. 지금 질문 이 시간을 자기가 소요를 못했으면 거기서 끝을 놔야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질문에 지금 대해서 정확하게 후보님. 알고 계신다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는 데만 1분을 줘야죠. 예, 지금 답변하는데 맞죠.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은 끝났고.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자 감세로 인해서 지방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셨습니다. 저는 2008년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 법안들이 통과됐고 그걸 통해서 지방 재정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9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추가로 시간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 중에서도 형평이 맞지 않죠. 지금 질문을 지금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회자께서. 예, 아까 하던 예. 마저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못하셨기 있지 때문에 않습니까? 예. 이 시간은 1분의 소명 시간에서 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그 예.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남에 올 예산도 2조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나는 그게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자 감세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인세하고 이게 OECD 기준에 맞지 않기 위해서 그 OECD 기준에 맞게 최대한 감소를 하자.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감세를 하니까 투자가 늘고 그렇게 해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부자 감세 정책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탈출을 했어요. 영국, 일본, 프랑스 더 어느 나라도 탈출 못했을 때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감세가 아니고 이 법인세 감세가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경수 후보 혹시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네. 아까 질문하는데 30초가량을 쓰셨기 때문에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부자 감세는 법인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소득세도 감세를 했고요.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감세했습니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감세 대상은 우리나라 절반의 국민들은 이미 면세점,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입니다. 결국 세금을 감면했을 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소득 상위 10% 이상의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부세 대상이 전 국민의 0.5%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감면해놓고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골성설. 다음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3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경남도가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습니다. 강력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비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부패 척결, 공직 비리 예방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해 우리 도청공무원 비위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3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가 14위에 머물렀냐? 그것은 청렴도 측정은 1년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도청에 김두관 지사 있을 때 소방 인사비리 사건이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청렴도가 감점이 됐습니다. 대폭. 아무리 지난 1년간 제가 도정을 인수해서 깨끗하게 해본들 이때 감점된 그 점수를 갖다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상위 수준에 있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5분씩 주도권을 드리고 토론 후에는 1분씩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시작해 주시죠. 저보고 아까부터 계속 그 뭐 선거 공보물에도 그러고 불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불통입니까? 아직 불통 원인만 모르십니까? 사례만 들어주시죠. 사례. 홍 후보님께서 스스로 불통이 왜 불통인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저는 불통의 사례 아닌가 싶은데요.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진주 어려운 폐쇄 과정에서의 불통은 이미 그 전국적으로 당시에 어떻게 폐쇄 과정에서 불통을 했죠, 제가? 당시에 홍 후보님께서 진주 어려운 폐쇄를 놓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진주 어려운 폐쇄를 반대하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다 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뭐 싸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니까 내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불통 대통령과도 싸웠는데 대통령이 기득권을 지키는 세력입니까? 왜 대통령하고 싸워요? 대통령께서도 진주 어려운 폐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반대 입장을 장관이 냈지 잘못해서 않았습니까?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러난 거죠, 결국은. 국민연금 계획을 못했죠. 개혁 때문에 물러난 거죠. 그걸 아니,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진영 되죠. 장관이 계획을 못했죠. 복지부 계획을. 아니, 국민연금 때문에 물러난 장관을 진주 어려운 때문에 물러났다고 때문에 하시면 안 불통이라고 되죠.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도청에서 뉴미디어 관련 이게 대한민국 5개 분야에서 전부 최우수상 받았어요. 소통 분야의 대상을 5개 분야에서 다 받았어요. 에?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대한민국 SNS 대상, 앱 어워드 코리아 대상, 인터넷 에코 어워드 대상. 이게 대한민국 모든 기관들이 다 하는데 경상남도 도청이 홍준표 도정이 이게 소통 대상을 정관왕을 했습니다.
왜 불통불통 이야기만 진주 어려운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은 저도 아니, 답변을 가만히 드리고 있어보세요. 좀 내가 아직 안 넘어갈게요. 물었어요. 진주 어려운 그 사람들이 2008년부터 도청에서 하고 도의회에서 하고 47회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대화를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인수하고 난 뒤에 도정 인수하고 난 뒤에 진주 의료 원장이 나는 의료 원장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사표를 썼다 이 말이야. 질문을 좀 그래서 해주시죠. 그래서 진주 의료원을 폐쇄 과정에서 도정에서 쭉 김두관 도정도 대화도 있었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폐쇄를 하게 된 것이고 폐쇄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쭉 했죠. 만났죠. 근데 오로지 폐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를 하려고 도저히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니 질문은 내가 질문이 아니라 지금 홍 후보님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토론입니까? 네, 질문해 주시죠.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니 네. 김경수 후보님 김 후보님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예. 끝날 때까지 내 질문에 답을 안 한 시간을 줬어요. 시간 안 줬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고 불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야기를 다 하고 소통 대상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들이 진주의료원 노조나 통진당이 자기들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해결 안 해준다고 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그래 너가 때를 쓰고 때를 쓰는 걸 안 들어주면 그걸 불통이라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실 건데 불통 발언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김경수 후보님도 정치하실 때 소통 잘 하십시오. 네. 막말을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국민을 상대로 막말한 것은. 그것은 뭐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 내려와서 바른 말을 하면 그걸 막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개가지수도 기차는 간다. 그 이야기도 유인물에 써놨던데 공보물에. 그거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YS입니다. 93년도.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한테 개가지수도 기차는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선 후보 진영에서 새누리당 총괄본부장한테 김무성 후보, 총괄본부장한테 한 말이 개가지수도 기차든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말을 해도 되고 저는 그 말 인용하면 안 됩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대선 후보 진영에서 개가지수도 기차는 간다. 그런 이야기 해놓고 이제 와서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 저는 저대로 개혁을 하고 있는데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 택도 없이 억지를 부리니까 그 말 민주당에서 한 말 인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선거 공보물에 홍준표 막말했다고 해놨어요.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도대체 바른 말을 한 것을 막말로 몰아붙이고 하는 건 나 이해가 되지 답변 않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예.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트윗에 그것을 올렸을 때는 그걸 읽는 도민들이 누구나 홍 후보님께 반대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개가 짖는다는 소리로 듣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막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전 국민들을 상대로 아니죠. 그건 상대 당을 향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그래 이야기하면 이미 안 되죠. 홍 후보님의 이런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요 한 사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제가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까? 지역 유력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지역 이런 유력 부분과 언론도 관련해서. 그거는 바른 말을 한 홍 후보님 겁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결국은 도지사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데 홍 지사님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이 그런 시각보다는 도민들 위해서 통치하거나 군림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 주민들을 뭔가 좀 얕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 그래서 아니죠. 지금과 같은 시대에 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더 심했죠. 그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홍 후보님,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을 여기서 또 뭐 다시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해 주시고요.
막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비유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홍 후보님께서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어떤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어떤 네, 반응을 하시는지.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 끝났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분씩 추가 설명을 하거나 소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홍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공직생활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내 막말 이런 소리를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걸핏하면 반대 당사자들이 새정치 민주당이나 통진당이나 도의원들이나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걸핏하면 막말 온갖 그 불통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일일이 대꾸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전부 기정사실인 양 그냥 언론에서도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게 사실인 양 쓰고 그래도 내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 할 일만 내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도민만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두 후보는 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번엔 홍준표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이미 지난 3월 초에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 안전총괄과를 만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만들어서 안전행정국장 산하에 안전총괄과가 평상시에 모든 안전점검을 하고 비상시에는 도지사가 직접 지휘를 하는 그런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에서 국가안전처를 설립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대응하는 것을 보고 사실상 참사 예방이나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것은 그런 기구가 없어서 대처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에 공직사회나 민간사회 전반에 책임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여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안전총괄과 만들었고 비상시는 도지사가 직접 지휘하는 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홍 후보님 답변을 들으니까 더 불안해지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경남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을 하면서 경남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경남에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경남이 갖고 있는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안전행정부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그리고 재해는 소방 이렇게 나눠지고 그걸로 인해서 재난 대응이 즉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는 그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 참여정부 당시에는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습니다. 그걸 없애버린 것이 이명박 정부였고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셨던 홍 후보 아닙니까? 네, 안전 방안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토론 세 번째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3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해경하고 이번에 초기 단계에서 협력이 안 됐죠. 그 바람에 문제가 커졌죠. 그러나 경상남도는 도지사 시야에 소방본부가 있고 안전행정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서로가 엇길로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무슨 전화 있고 난 뒤에 소방방재청을 또 없다는 만들었어요. 답변이신 거죠, 홍 후보님? 네. 아직 방재청을 만들었고. 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성령이냐 그 말을 못하게 해요.
그 얘기는 아니. 아니, 노무현 대통령 계실 제가 때 드린 질문에 소방방개청을 대해서 만들었다 답변을 이겁니다. 하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아니, 경남은. 그래 말은 못해. 네.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기구를 하나 더 설립한다고 해서 그게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세월호 사태의 본질은 처음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 관련 부처들이 협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갈팡질팡했고 최초의 시간 30분 내에 왜 그걸 해경이 직접 투입되지 못했나? 투입돼도 선체 진입하지 못한다. 그 문제에 귀착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없이 부재입니다. 민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선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부처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는 도지사가 직접 지휘를 하게 되면 안전행정국 공무원도 지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방 이 부서도 경상남도 도지사 소관에 있습니다. 같이 지휘를 하고 그리고 해경에는 직접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 그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마치 그것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유감이고 재난과 재해가 분리되어 있는 체계로는 재난과 재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재해가 생겼을 때 재난도 같이 발생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자연재해하고 체계로는 사회적 재난하고 예, 구분 맞습니다. 대응한다고 하는데 예. 그걸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3월 달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요. 소방이 재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다음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을 담당하고 아니,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부에서는 지금 예. 안전행정부에 감당하고 예. 있는 부서하고 그게 틀리죠. 그런데 경남에서는 3월 달에 이미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구만 만든다고 되냐? 저 동의합니다. 그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경남도 결국 이런 재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게 평소에 어떤 식으로 훈련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의 상태라면 제가 볼 때 이 경남 도민들이 안심하고 안전에 대해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홍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경남의 안전 문제, 저는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남의 안전 체계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접근은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시간까지 다 써버렸어요. 네. 예정된 시간이 다 됐죠. 그러니까 홍 후보님께서 이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 토론에서 예정된 순서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부분, 또 이 부분은 꼭 소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일 중에 또 하나가 뭐 재정 점검도 있고 재정 건전화도 있고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찾기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한 8,700개 기업과 MOU를 체결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도내 대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12개 기업을, 큰 기업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뽑아보니까 한 2.2배 취업률이 제고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대학생 취업률이 3배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도내 산업지도 다시 그리는 거하고 청년 일자리 확보하고 거기에 주력을 두고 도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경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홍 후보님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면 산업 전략 위주로 돼 있습니다. 산업 위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경제를 성장 일변도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 전략은 이미 10년 전부터 경남에서 추진해 왔던 전략들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홍 후보님의 정책 공약 중에는 상생하고 협력을 통해서 도민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경남을 만드는 데 대한 배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근에 그 국민들의 사회적 일자리부터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아젠다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 후보께서 우리 사회가 상생 협력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이 지금 부재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